정말 기가 막히고 아직도 믿기지 않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어젯밤 갑자기 카톡이 한 번에 10통이 넘게 오더군요. 뭔가 싶어 봤더니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 내용들과 몇 장의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하고 1년 반 동안 만났다. 죄송하다. 하는 내용의 톡이었습니다. 저 36, 남편이 39이고 연애기간 포함해서 13년을 함께 했습니다. 제 눈으로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 상간녀는 29살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따로 개인 사업을 하는데 가끔 회식할 때를 빼고는 항상 7시에 칼퇴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퇴근해서 들어오고요.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상간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말로는 거의 매일 만났다네요. 빠르면 오전 10시부터 만났고 늦으면 오후 2, 3시부터 만났다고. 출근해서 회사에 들렀다가 하루에 3, 4시간씩 매일 MT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달력 어플에 제 남편과 잠자리한 날짜를 체크해 놓은 걸 보내주더군요. 달에 15일에서 20일은 되는 것 같던데 너무 기가 차서 그런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카톡 대화 내용은 와이프는 그냥 내 친구다. 여자로 안 보인다. 잠자리 안 한 지 3년이 지났다.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 29살짜리 여자애를 꼬시려고 온갖 사탕 발림을 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 내용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아파오고 속이 울렁거리더군요. 현재 저희 부부는 아들 2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를 임신 중이고 7개월 차예요. 낮에는 상간녀를 만나서 잠자리하고 밤엔 집에 와서 저와 또 잠자리를 하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더러워 죽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임신 중에도 잠자리를 자주 했어요. 불과 3일 전에도요. 그리고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시어머니와도 친구처럼 정말 잘 지내며 시댁에 잘했습니다. 가까운 데 사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찾아뵙기도 하며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놀러도 자주 다니고 사돈지간이라고 어려운 거 없이 정말 잘 지내십니다. 그 어떤 가정보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 자부하고 살았고 남편도 정말 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임신 중이지만 친언니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며 일도 가정도 잘 꾸려나간다고 생각했었죠. 정말 부지런하고 바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일도 육아도 큰 스트레스 없이 모든 게 완벽하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전부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이 더러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길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톡을 보고 한참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부여잡고 1년 반 만에 직접 연락해서 이렇게 증거까지 보여주며 실토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고 싶다네요. 너무 힘들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대충 끝내고 톡 내용을 보여주며 남편을 족쳤더니 회식 때 노래방에 갔다가 만난 여자랍니다. 어쩌다 2차를 가게 되었는데 잠자리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계속 만나게 되었다고. 내가 미쳤었나 보다 하며 미안하다네요. 그러면서 마음은 절대 안 줬다는데 마음 안 주면 용서가 되는 거라 생각하고 짓거리는 건지. 안으로 밖으로 힘들지도 않은지 발정난 짐승도 아니고 정말 더럽고 소름 끼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데 애들이 안 자고 있어 재우고 다시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재우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면서 자빠져 자고 있네요. 저는 새벽 4시가 지난 지금도 못 자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출근한다고 일어날 텐데 짐 싸서 너희 집으로 꺼져라 할 생각입니다. 진짜 이것들을 어떻게 족쳐야 할까요? 우라가 치밀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상간녀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요? 애들은 또 어쩌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토할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글을 써놓고 정신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었네요. 남편놈은 일단 시댁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시댁에 가기 전에 모든 사실들을 다 알려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아들을 잘못 둔 죄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는 말만 하시더군요. 친정에도 당연히 다 말씀드렸고 현재 애들은 친정 엄마께서 오셔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문제의 그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같이 나갔고요. 시어머니께서 극구 같이 가자고 사정을 하셔서 같이 가게 되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밖에서 기다리시고 저와 남편만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30분도 더 지나서 들어오더군요. 상간녀는 29살의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고 겉모습만 보면 그냥 평범한 20대 여자였습니다. 상간녀는 자리에 앉더니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와 미래를 한 번이라도 약속한 적이 있냐?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말에 어이없어 하더니 네가 먼저 나 따라다녔잖아. 매일 전화하고 카톡하고 집 앞으로 찾아오고 하면서 혼자 다다다 쏘아대더라고요. 사실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는 머리채라도 뜯어야 하나 싶었는데 직접 마주하고 앉아있으려니 몸도 너무 힘들고 아무래도 좋다 싶었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됐으니 각서나 쓰라고 했어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쓰고 나 땡땡땡은 땡땡땡을 이 시간 이후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그렇게 각서를 작성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상간녀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하고 말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더 남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한테 여자를 건들려거든 너랑 처지가 같은 애 딸린 유부녀를 만나. 1년 반 동안 딴 남자도 못 만나게 하고 정 주고 몸 주고 했더니 나만 미친 사람 만들고 발을 빼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며 저기요. 저는 그쪽이 임신 중인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쪽 남편이 저를 첫째 아들한테 친구라고 소개하면서 통화도 시켜줬어요. 제 남자친구라고 와서 제 친구랑 술도 같이 마셨고요. 이거 말고도 더 해줄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도 진짜 답이 없는 년이지만 그쪽 남편은 인간 말종이에요. 하고 말하고는 곧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대꾸할 의욕조차 없었고 오히려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이후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안 계시더군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나가는 그 여자를 붙잡았나 보더라고요. 내 아들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시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저녁 시간이 되기 전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상간녀가 적어준 각서와 카톡 내용 그리고 카페에서 대화했던 녹취 내용을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걸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잘 보관해놨다가 그 상간녀가 결혼할 때 쫓아가서 상대 집안에 폭로하고 모든 걸 다 망쳐버릴 거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남편과도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있어 가정을 깬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빌면 용서해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혼 얘기에 남편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혼이 어디 쉽냐? 다시 생각해라. 정말 처음이었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맹세한다. 하며 혼자 다다다 말하더라고요. 남편의 말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고 나니 신기하게도 미련도 안 남고
그동안 쌓아온 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화도 별로 안 나네요. 댓글에 제가 전업이니 남편이 재산이 많니 하시는데 저 전업 아니고 남편만큼 법니다. 재산도 어릴 때부터 사기였고 없이 시작해서 살면서 같이 쌓아온 재산이라 누가 더 월등하다 그런 것도 없네요. 재산 분할은 소송을 통해 결정이 되겠죠. 현재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제외하고 집이며 적금 대부분이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또한 될 수 있는 한 많이 받아낼 거고 아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키울 거예요. 그럴 능력도 충분하고 저런 아빠 밑에서 내 새끼들이 크게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 몇 달 후면 예쁜 딸도 태어날 예정이니 마음을 다잡고 강한 엄마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일들은 금방 잊고 행복하게 살 자신도 있고요. 하루빨리 모든 일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네요.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세상 속 시원하네요. 왜 화가 안 나는 줄 알아요? 님 남편이 님 마음속에서 죽어버려서 그래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초파리 같은 거랑 동급입니다. 초파리가 성가시게 굴어봐야 초파리잖아요.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아이들 이쁘게 크는 거 보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두 번째 댓글. 39에 저 정도면 앞으로도 바람 필 겁니다. 대놓고 필 거냐 더 치밀하게 조심하게 필 거냐의 차이겠죠. 그걸 감수할 가치가 있는 남자인지는 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다 해도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옵션이나 지금 당장 재산 분할해서 이혼하는 옵션 등의 득실을 잘 따져보시고 진행하세요. 단 상간녀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먼 미래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녀 소송의 기록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당분간은 감정을 얼음처럼 얼려버리시고 님과 아이들에게만 가장 이익이 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행운을 빕니다. 세 번째 댓글. 저도 쓰니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거나 남편과 문제가 전혀 없었고 사돈끼리 저희 없이 연락도 하시고 국내외 여행도 자주 다니셨어요. 그런데 남편 놈이 폭력을 휘둘러 이혼하자고 하니 양육권 못 준다. 너만 나가라. 하더군요. 이혼 소송을 시작했더니 시부모 지들이 아는 학연 지연을 다 끌어들여 TV에 나오는 유명 변호사를 지 아들한테 선임해주는 꼴을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는 남이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님도 시가 식구들을 믿지 마세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네 번째 댓글.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그런 아빠는 없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겁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그냥 하지 마시고 피를 말리면서 하는 방법이 있던데 잘 알아보고 하세요. 아무쪼록 두 인간들을 잘 조지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돼서 아이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